약천 남구만 하면 그 한십 또 문장가 뭐 이렇게 또 소개가 많이 되고 있고, 이제 당쟁이 가장 심했던 이제 숙종대의 그 영의정을 쭉 지나면서 그 어떤 균형 감각을 잘 살린 그런 인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하는 시조를 그 남구만이 지은 건 아니고요. 이제 시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시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이제 알렸다, 그런 인물로 이제 보입니다. 약천집에 이제 그 번역을 이렇게 한문으로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남구만 선생이 이제 그 약천집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자세한 그 여러 가지 상소문, 뭐 소차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잡기도 여러 가지 있고, 특히 이제 역사에 대해서는 그 동사 변증이라는 그 글이 있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논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삼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삼한에 대한 이제 기존의 그 어떤 인식의 변화, 그거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약천 남구만의 인식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삼한의 위치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식의 변화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한이라고 하면 이제 맨 처음 전해지는 그 역사서는 삼국지, 그 진수의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이제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후한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동의전이 있지만 삼국지보다 더 나중에 편찬된 기록이기 때문에 삼국지가 더 분량도 많고 더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내용이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한은, 그러니까 삼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다.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경계로 하고 남쪽은 외와 접해 있으며 사방 사천리다. 첫째는 마한이고 진한이고 변한이다. 그리고 진한은 옛 진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이제 후한서에는 진한이 아니라 이제 그 모두 개자를 써서 진국이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한은 이제 서쪽에 있고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고, 그 마한과 진한은 이제 막 섞여 있다 이랬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한반도 남부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거기 동의전에 이제 그 서술 연대를 한번 이렇게 보면 고구려 동의전이 이제 쭉 이렇게 서술돼 있는데 삼한 앞에 고구려 편이 있거든요. 근데 고구려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고구려 왕은 위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위궁은 이제 동천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궁의 제위 연도를 보면 227년에서 248년이고, 그 고구려 기사 중에 이제 관구검이 고구려 침략 기사를 실어놨기 때문에 그 동의전 서술 연대가 244년에서 248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의전을 쓰면서 지금 고구려 왕이 동천왕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이제 삼국지 280년에 썼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동의전만 보면 저 시기 244년에서 248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로국이 그 진번의 동로국이 외와 접해 있다. 그다음에 외인전을 보면 그 구야 한국이 외로 가는 그 길목에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 보신 대로 이제 방사천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방사천리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지금 기준으로 봐도 한반도 전체가 이제 삼천리니까 사방사천리라고 하면 어떻게 저게 이제 한반도 남부에 들어가느냐, 이제 그런 주장이 많은데요.
그 뒤에 이제 외인전이 나오는데 외인전에 보면 대방에서 이렇게 외국으로 이렇게 쭉 가는 길이 나오거든요. 그 대방에서 구야 한국까지 이렇게 남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이게 7천리고 구야 한국에서 대마국, 익기국, 말로국은 이제 큐슈 북쪽에 지금 이제 말로관 해가지고 있는 데인데 그까지 그 구야 한국에서 말로국까지 천리해서 삼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야 한국이 지금 김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 그 김해에서 북큐슈까지 딱 직선거리가 200k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00km를 삼천리라고 했으니까 그 사천리 하면 한 267km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순 계산하면 그 한반도 남부가 사천리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같은 척도로 했으면 뭐 사방 사천리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반도 남부에 사방 사천리다 이렇게 이제 이 그 동이전 전체를 어떤 한 사람이 한 시점에서 쭉 서술을 했다고 보면 어떤 같은 어떤 거리 단위를 사용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 당시에 이제 항해 기술이 아무리 이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만약 삼천리를 뭐 지금 어떤 리수 단위로 계산하면 거의 뭐 5배, 6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 정도의 오차를 이제 발생시키기는 힘들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결론은 삼국지에 따른 삼하는 한반도 남부다. 그 마하는 충청도 전라도, 진하는 경상도 변한은 이제 경상남도 그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냐 하면 그렇진 않죠. 삼국지에는 이제 또 다른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 마한 주민들은 이제 정착 생활을 이렇게 대대로 했고 농사를 짓는다. 그다음에 위략에 보면 요거는 이제 삼국지 그 배송지의 주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그 삼국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 변한과 진한 사람들은 도망을 해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한의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마한에서 그 어떤 진왕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진왕과 변한에 있는데 그 통치자가 마한에서 이제 허락을 해줘야 된다. 그것도 뭐 그런 굉장히 이제 마한이 세력이 더 큰 걸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변한과 이제 변한과 진한의 풍습은 이제 북방 쪽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다. 그다음에 진한과 변한이 이제 막 섞여서 살고 성곽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진국 문제인데요. 그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진국이라는 게 이제 만약에 사만이 마한, 진한, 변한인데 그 진국 그다음에 통치자가 진왕 계속 진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이라는 나라에서 사만, 마한, 진한, 변한이 나왔다. 그러면 이 진국이라는 그 국호를 볼 때 또 진왕이라는 그 통치자의 명칭을 볼 때 이 마보다는 진이 이게 더 어떤 그 정통성과 이 상징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마한이 이렇게 밑에 보시다시피 마한은 54국이고 그 10여만 호. 근데 변한과 진한은 합해 가지고 24국이고 4, 5만 호다. 너무 세력이 약한데 왜 이렇게 됐나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궁금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삼국지 내용 자체가 240년, 50년 그 무렵의 시점에서 딱 봤을 때 이 삼하는 한강 이남에 이제 들어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마하는 이제 원래 주민이고 진왕과 변한은 뭐 이동을 해 왔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인식이 이제 최치원인데요. 삼국사기 최치원 열전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치원이 이제 중국의 고위 관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엎드려 듣건대 동해 밖에 삼국이 있으니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한이었습니다. 마한은 고려다. 그러니까 변한은 백제다. 진한은 신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고구려인데 이제
최치원은 분명히 고려라고 했습니다. 고구려가 이제 말년에는 스스로 고려라고 했고 중원 고구려비가 아니라 고려비라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고려 백제가 전성기에는 강한 군사가 100만이 넘어서 중국의 오나라 월나라를 침략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유주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북경 그쪽 연제노를 뒤흔들어 중국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좀두자거든요. 거두 큰 좀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 수황제가 고구려 쳐들어갔다가 요동정벌 실패해서 망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한테 이제 저렇게 보냈다는 거는 자 그러니까 이제 마한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원래 한강 이남이었다 하면 고려하고 접점이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지만 최치원은 분명히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권근인데요. 아까 뭐 그 응제시주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조선 개국 초기에 표전문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중국어 편지를 썼는데 그 이제 명나라에서 노발대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쉽게 말해서 역사관이 방자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 불러들여라. 그러니까 정도전 보내면 바로 이제 사망할 것 같으니까 권근이 이제 대신 가서 권근이 그 명황제 앞에서 이제 그 시를 썼는데 그게 이제 응제시고 그 손자인 권람이 그 시에 주석을 달았는 게 이제 응제시주가 되겠습니다. 이 권근의 이제 역사 인식은 동국사략이라는 책에 이제 드러나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치원하고 조금 다른 게 마한이 이제 고구려가 아닌 백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진나라 중국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의 유민들이 뭐 이렇게 진한하고 이제 연관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백겸의 이제 삼국 사만 인식 이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그 우리 윤한택 교수님께서 이제 동국지리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어제 말씀하신 남자남 북자 북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북쪽은 삼조선, 여기는 삼조선이라고 하면 이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 삼조선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쭉 해서 고구려가 대권을 이어서 이렇게 북쪽은 쭉 그렇게 갔고 남쪽은 진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진국이 나누어져서 이제 마한, 진한, 변한의 사만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최치원이 마한은 고구려, 변한은 백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요. 이제 뒤에 이제 몇백 년 뒤에 태어나신 분이 이렇게 막 그 사정없이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버립니다. 권건이 마한은 백제라는 걸 알았지만 고구려가 변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마한은 이제 저렇게 54국이고 크고 진안과 변한은 각각 12국밖에 안 됐으니까 그 호서, 호남 그러니까 전라도, 충청도 이쪽은 마한이고 영남은 하나의 도가 이제 진한과 변한 둘로 이제 나누어진 것이니 의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벽겜의 사만설은 이제 우리나라에 완전히 그 어떤 그 사만관을 완전히 이제 뭐 장악을 해버린다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조선 후기 그 실학자 이익 안정복 뭐 동사강목 이런 내용들을 거쳐서 일제 강점기와 우리나라 현재 사학계까지 그대로 개성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제 마한과 진한 변한이 저렇게 있다. 애들도 지금 학생들도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뭐 딱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마찬가지로
고구려가 이제 삼한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만약에 저렇게 되면 고구려는 이제 삼한하고 같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뭐 비석에도 나오고 문헌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고구려가 그러면 어떻게 삼한에 들어가느냐, 뭐 그 부분 가지고 학계에서 좀 고민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뭐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 처음에 삼한이 이제 남한에 있었는데, 남쪽에 있었는데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이게 중국에서 자꾸 이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삼한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데 자꾸 부르니까 이제 고구려도 그러면 우리도 삼한을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식의 이제 논리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고려는 고구려를 개성했고 조선도 이제 고려를 개성을 했는데 저기도 이제 스스로 자칭 타칭 계속 삼한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수천 년 동안 이 남삼한에서 발단된 삼한인데 고구려는 제외되는데 그걸 중국에서 불러서 이제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그거를 고려와 조선이 계속 저거를 개성했다는 게 자체가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신채호의 이제 전후 삼한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복기대 교수님은 이제 신채호는 뭐 정치인이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뭐 연구의 어떤 그 뭐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주로 언어학적인 뭐 그런 근거, 그다음에 좀 세세하게 근거를 밝혀놓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저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후세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신채호의 전삼한론, 후삼한론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각 3조선의 통치자는 이제 진한, 변한, 마한이다. 그러니까 이 삼한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명칭이다. 그다음에 그 위치는 이제 진한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하얼빈이고 영역은 지금의 연해주부터 길림성, 흑룡강성 이 위쪽에. 그다음에 변한 같은 경우에는 개평현 동북 70리에 이제 안시 고허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동반도 바로 그 영구 꺾어지는 그 부분이거든요. 제일 쏙 들어간 거기에 이제 변환이 있었다. 그다음에 마한은 지금 대동강의 평양이었고 마한은 이제 한반도 전체를 아울렀다. 그런데 이 마한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고 임진강 이남만 지배를 하게 됐고 임진강 이북은 이제 최씨 낙랑국과 이제 고구려가 이렇게 성장해서 다스렸다는 거고요. 그 중국과 흉노의 난을 피해서 내려온 이제 진안과 변한 사람들이 이제 저쪽으로 낙동강 유역에 살게 됐다. 그 남삼한으로 호칭을 했으나 사실상 마한과 자치부 두 개, 그 진한부, 변한부 이런 수준이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남구만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약천 남구만 선생님은 1629년 출생했고요. 그 1651년에 진사시를 보고 1656년에 2차 뭐 그 시험을 봐서 급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7년도 이듬해에 그 세자한테 이제 강의해주는 세자 시강원에 사서로 들어가서 강의를 했는데 저때 바로 그 동춘당 그 송중길 선생을 만나가지고 이제 서성으로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관원 정원, 그다음에 홍문록에 올라서 그다음에 71년도에 함경도 관찰사로 발탁이 되는데요. 그 함경도 관찰사 시절에 이제 역사 의식도 굉장히 고취가 되고 함경도 저 당시에 이제 70년, 71년이 경신 대기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큰 재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함경도가 참 이제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 생명을 많이 구휼해주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영역도 확장을 하고
사람들 교육까지 시키고 또 발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정부의 천거까지 해서 높은 관직까지 오르게 해주고 해서 이제 함경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제 고마워하고 이제 그 남구만이 4년간 함경도 관찰사를 했는데 한양으로 돌아오니까 그쪽에서 이제 생사당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구만이 그 1711년에 죽었을 때 그 성천강이라는 그 함흥의 그 강으로 그 선비들이 7,000명이 나와서 막 대성통곡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함경도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남구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87년에 이제 영의정이 되고 뭐 1701년까지 이렇게 아주 뭐 숙종이 굉장히 그 총애를 합니다. 그래서 남구만이 말년에는 거의 뭐 이렇게 그 귀한 품위를 하면 그 임금님이 거의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정책이 집행되고 그런 쪽으로 쭉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세하고 나서는 숙종 그의 배양 공신이 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남구만의 소차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굉장히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위를 중지할 것을 정한 소 해서 처음 올렸고, 그 두 번째 저 이진과 이위국 저 소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아마 상소문을 올리면 이게 이렇게 복사본이 막 생겨가지고 임금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막 했나 봐요. 그래서 저 두 번째 저 상소문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도대체 남구만이 누구냐, 지금 작년에 이제 부임 처음으로 왔는데 그 이시백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연양 부원군이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영의정을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줄 거면서 저 상소문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 좀 불러와라 했는데 남구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사람 말고도 뭐 판서라든지 정성들이 계속 오라고 했는데 이제 발을 이제 가지 않고 뭐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에 대해서 또 인재천거에 대해서 많은 상소문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송시열과 뭐 송중길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요. 그 송시열도 이제 아까 그 상소문 올라왔을 때 남구만이 나를 이제 내가 아주 권신이니까 찾아오겠지 하는데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슬쩍 흘려가지고 왔으면 하는데 결국 안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86년 같은 저런 이야기도 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우암 송시열하고 같이 좀 어떻게 일을 도모해보자 하니까 남구만이 저렇게 말을 합니다. 우암 송시열이 매번 일을 할 때 온당치 못한 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냥 휙 멀리 떠나서 자기가 주장하고 경영한 모든 일을 버리고 떠나가는 모양이 마치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늘 보면 자기는 편하게 막 이렇게 정부에서 뭐 하느냐고 하고 그 뒷감당은 계속 조정해서 해야 되고 너무 이제 힘들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구만이 이제 동춘당을 스승으로 섬겼는데 이제 동춘당은 감히 이제 감당을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안용복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백겸, 어제 이제 복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백겸이 그 근세의 구암 한백겸이 그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박고랑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제 그걸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일찍 그곳에 가서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구획한 제도가 본래 정자 모양이 아니니 정전이라고 칭하는 것은 망령되다. 그리고 이른바 밭전자 모양이라는 말한 것도 경계가 불분명해서 그다지 명백하지 못한데 한백겸의 그림과 그 설 내용하고 현재 지금 상태가 같지가 않다는 거죠. 불과 5, 60년이 지났는데 밭의 모양이 이미 이와 같이 바뀌었으니까 기자 이후로 2000년이 지나서 1000번 불에 타고 10,000번 전쟁을 한 나머지 성곽과 산천이 또한 대부분 바뀌었을 터인데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딱 씁니다. 여기 이제 그 아까 말한 동사 변증 그 기자 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기자 사당에 내가 가니까
어떤 그 사당지기 할아버지가 단지에서 이렇게 붓을 꺼내 가지고 이 붓이 바로 기자가 중국에서 가지고 온 붓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의 어떤 역사라는 것이 그 할아버지 붓하고 비슷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한에 대해서 남구한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지도를 올리며 1697년에 그 숙종에게 올린 소차이고요. 그 성경이 이제 지금의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 그 여지전도라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숙종에게 올리면서 올렸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개원현은 바로 옛날에 부여국인데 고구려 시조인 주몽이 발상한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만주의 개원이 졸본이란 거죠.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평현은 바로 진한의 옛 국경이다. 그러니까 삼한 중에 진한을 이제 개평현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한의 하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 중에 틀림없이 그 진한이 만주 개평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책에 봐서 이제 이걸 이렇게 말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알기는 힘들고 이제 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전성기에 그 요동과 여진족 사는 대부분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에 이르도록 수천 년 동안 아직도 우리나라의 옛 국경을 수복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이제 수복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국력이 또 지금 재난도 닥치고 해서 상황이 안 되지만 후일을 반드시 도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할 수 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압록강, 두만강 유역을 계속 이렇게 개척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경계를 그어 나가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남구만 선생이 이제 나중에 휘호가 문충공이거든요. 그 충무공 이순신 못지않은 정말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다음에 진한과 번한에 대해서도 이제 있는데 요거는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삼한고기의 이제 동사 변증 부분에 단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사 단군기에 이르기를 신인이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 내려오자 나라 사람들이 추대하여 군주로 삼으니 이때가 당뇨 무진년이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삼한고기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이 삼한고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고 이제 삼국유사의 그 고조선기 내용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한고기, 삼국유사에는 고기의 운, 뭐 석유, 환국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를 단정적으로 삼한고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한과 단군 조선의 어떤 연관성을 알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뭐 쭉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지금 좀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뭐 단군하고 그 부루하고 뭐 이렇게 너무 이야기가 이제 같은 이름도 나오고 이게 수천 년 얽혀가지고 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비루해서 애당초 아이들도 속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뇨 이후 영년의 숫자는 중국의 사서 황급경세서를 참고해 보면 알 수 있다. 그 요임금 경인년부터 무왕 김효년까지 1220년이니 나라를 다스린 것이 1500년이고 수가 1908세라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죠. 너무 이제 거짓말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면서 바로 이제 권근의 응제시 저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전한 것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지나온 횟수는 1000년을 넘었네. 저 내용이 권근의 응제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군이 한 사람이 아니라 대대로 전했다는 내용이 이제 저기 딱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분도 저 대대로 전한 그 내용은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 단군기의 그 내용이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성립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빠뜨린 역사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의심을 하면서 그 의심스러운 점은 그대로 이제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남구만의 이제 사만에 대한 그 인식은 그 진안은 원래 강역이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 요동반도 지역으로 이제 인식을 했다. 그다음에 한나라 요동군의 속현인 아까 진번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번한현과 진번의 연관성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다음에 삼국사기에 인용된 고기는 삼한고기다. 그것을 명백히 밝혔고, 고조선과 사만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단군의 재위 연도와 수명이 지금으로선 납득하기 힘든데 응제시에 대대로 전한 것이란 말에서 단군이 한 사람이 아니라 대대로 전한 계보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사만은 이제 마한과 변한이 싸웠다 뭐 이런 기록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만은 상호간에 이제 어떤 갈등의 관계가 있는 나라는 아니고, 진안과 변한은 원래 만주에 있었으나 이제 이 경상남도 지역으로 내려왔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진안과 변한은 그 원래 위치가 어디냐, 이거는 뭐 하여튼 연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뭐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반도 전역에 있다가 밀려 내려와서 한강 이남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마한이 이제 진안과 변한이 내려오니까 아주 평화적으로 이렇게 삶의 공간을 제공했다. 그래서 삼한이란 것은 원래부터 공동체 인식이 강했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삼한을 개성했다, 뭐 그런 국가는 많지만 나는 마한을 개성했다, 나는 뭐 진안을 개성했다, 뭐 그렇게 스스로 선언을 한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삼한이란 것이 어떤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저걸 이제 모호하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최치원설 다르고 뭐 한백겸설 다르고 이 모호한 것 자체가 이제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다 함께 삼한을 개성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뭐 잠깐 남아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남한은 북한을 북한이라고 하잖아요. 남한 북한 이렇게 하고,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 북조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각자의 역사관을 이제 정치적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를 텐데, 그러니까 공식 합의문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없고 남측 북측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 작년에 그 김여정이 우리나라 남북관계 경색되니까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겠다, 남조선이라고 안 부르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하고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겠다, 그걸 선언을 했답니다. 그 이제 아까 말한 삼한하고 어떤 조선하고의 관계를 뭐 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조선하면 뭐 단군 조선을 생각하겠죠. 근데 남한에서는 조선하면 지금 역사학자들이 거의 단군 조선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이시 조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중국,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르게 생각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위격을 굉장히 손상시킨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나라가 지금 분단이 돼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독 서독으로 나뉘었지만 다시 합쳐졌고 베트남도 합쳐졌고 예멘도 이제 나눠졌다 합쳐졌지만 나라 이름이 바뀌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아마 영원히 다시 합치기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국호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몽골을 내몽고 자치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몽골이라고 아무리 해도 중국에서 몽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그 하여튼 중국에서는 분열을 획책하고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의 이 남한과 북한의 국호 이게 이제 저는 역사관의 어떤 핵심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제 삼국 사기에 보면 이제 삼국 통일을 한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통삼한이다 그런 내용이 나거든요. 삼한일통이란 것은 그러니까 세 개의 나라를 하나로 이제 전쟁을 해서 하나로 합친다 그런 삼국 통일의 개념이 아니라 삼한이란 원래 하나였던 이 삼한의 그 하나의 국통으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삼한일통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삼국 사기에는 뭐 삼국 통일이다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